알겠습니다. 자, 지금 적법 절차 원리에 대해서 본 교수의 경험, 그리고 생각과 경험, 그리고 야전에 실제로 적용하고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냈던 내용, 뭐 이런 부분을 압축해서 1교시에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가 맞춰지고 이제 부사관 양성 교육기관에 들어간 다음에 야전에 가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경험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상태예요. 정전 상태예요. 전쟁이 정지된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1953년 7월 27일에 잠시 전쟁을 정지한다. 정지라는 게 잠시라는 의미죠. 그리고 지금까지 정지된 상태예요. 이 정전협정의 위반이다.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언제든지 뭐 국지전이 되든 뭐 어떤 전쟁 형태가 되든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뭐 이상할 것 없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군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은 그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과 연습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대 관리, 예, 대부분의 군이 지금 부대 관리라고 하는 블랙홀에 빠진 것 같다. 이거는 본 교수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야전에 있는 군인들도 공감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가보면 당장 병사들 관리에 특히 병사와 연계해서 그 부모님 등 병사의 신상 관리에 군생활에 어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경험을 하지. 교육훈련, 연습,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군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대 관리라고 하는 이 블랙홀에 빠졌냐? 그것은 최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요. 최근에 인권을 강조했죠. 인권을 강조하고 본 교수는 군인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권이라고 할 때는 개인주의를 전제하는 의미 같아요. 근데 본 교수는 군인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격주의를 전제하는 거예요. 인권을 강조하면서 그에 따른 처벌이 늘었고 그 처벌의 상급 지휘관은 지휘 책임으로 징계가 늘었고 이렇게 되니까 부대가 지금 온통 부대 관리라고 하는 블랙홀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교시에서 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적법 절차는 군인권의 그릇이다. 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부대 관리 측면과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 가끔 얘기했지만 그러면 부대에서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힌트, 팁 이런 것들이 적법 절차 원리에서 본 교수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군인권의 내용 면에서는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대한민국 이 군사학과 뭐 학군단 포함 최초의 논의였을 거예요. 정말 이 논의는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군인권의 내용 측면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가 국민의 인권과 군인의 인권은 양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휘관의 지휘 권한과 그 부하의 군인권, 그것은 절대 같은 평면으로 충돌의 논의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논의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양적으로 특별한 희생을 받는 군인의 인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게 명예와 그리고 복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29조 2항을 당장 개헌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적 측면에서도 현재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군인권의 그릇과 관련돼서 지금 또 적법 절차라고 하는 이 논의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성적으로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으면 따라야지. 그런데 현실은 적법이 아니고 초법 절차의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 초법 절차의 현실이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선택되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 적법 절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 인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 그리고 이 적법 절차의 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세계에서 정말 독특한 인격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본 교수는 그 인격주의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인격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적법 절차, 역지사지의 정신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왜 현실은 적법 절차가 아니고 초법 절차가 더 많이 선택되어지는가? 그 원인은 모든 군인들이 한 가지의 가치, 진급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가치에 목매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진급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사관이면 원사까지, 예를 들어서 뭐 삼성한학교 가서 장교가 되면 장군까지. 어떤 군인치고 본 교수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농담도 있죠. 진급 발표 때가 되면 현충원에 있는 안장되어 있는 분들도 벌떡 일어났나. 뭐 농담이지만 모든 군인들이 지금 진급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목을 메고 있다게.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본 교수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던 노자 도덕경 2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얻기 힘든 재화를 보여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본 교수가 초등학교 때 지금 핸드폰이 있었나요?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죠. 정말 이것도 지금 최근이죠. 본 교수가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거 얻기 힘든 재화였죠. 노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얻기 힘든 재화를
계속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자, 그것을 획득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집이 부자고, 태어날 때부터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그러면 그 재화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얻기 힘든 재화를 보여주면 노자 생각에는 후자의 사람들은 도둑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도둑놈을 만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얘기에서. 지금 현실을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자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뭐 발전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진보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문명의 진전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다 좋아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능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자본주의.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어하는 제도도 있어야 돼요. 제어할 수 있는 정신도 있어야 된다고요. 반자본주의적인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그 제어하는 철학에 의해서 다시 선순환이 되고 일정하게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는 어떤 석학도 대한민국 어떠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자본주의 처음에 제도를 만들었던 유럽도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해서 그 베버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도 자본주의가 무한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윤리가 필요하다. 청교도 정신과 같은 검소하고 검약한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자, 그 생각에 한번 대입해 보자고. 내가 왜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히 정전 상태야.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라고. 어떤 꼬투리를 잡고 협정 위반이다 그러고 무력을 사용한다가 해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얼마나 참혹해요. 전쟁이 나면 장군이 가서 싸워요? 전쟁이 나면 장교가 나가서 싸워요? 아니란 말이야. 전쟁이 나면 병사와 그 병사의 가장 가까운 부사관, 그 다음에 소대장, 중대장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될 병력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부사관이란 말이에요. 전투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부사관이지.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군의 모든 군인이 진급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진급해요. 나머지는 진급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인의 욕망인 진급을 극대화시키는 지금과 같은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둬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욕망의 가장 최첨단 제도가 자본주의고, 이 자본주의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듯이, 군인의 욕망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게 진급인데, 저 묘지에 있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확인한다고 하는 정도의 그런 심리 상태를 발동시키는 그게 진급 발표 날인데, 그러면
그 진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순환을 시키려면 진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올해 낙천이 됐지만 내년에도 기회가 있지만 내년에도 낙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도 계속 대상은 되지만 진급 대상자의 이름은 올라가지만 2차, 3차, 4차 본 교수는 5차까지 낙천이 됐으니까 계속 낙천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마음을 두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고 어차피 낙천되는데 4분의 1, 5분의 1밖에 진급 못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노자의 말에 따르면 조직을 강하게 하려면 마음보다는 배를 채우고 의지보다는 뼈를 강하게 해라. 자,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대부분의 군인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죠. 왜 진급하려고 해요? 왜 진급하려고 해요? 월급 더 받으려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내 처와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안정적으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진급이란 말이에요. 진급 때문에 월급 오르죠? 여러 가지 뭐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진급하는 사람은 4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안 되니 진급보다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좀 만들어라. 생활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애가 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생활 환경에 투자하는, 거기에 투자하는 좀 제도를 좀 둬라. 그래서 스스로 나는 지금 대상자는 되지만 낙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스스로 우리 노자 말씀대로 진급하려는 마음을 진급하려는 마음으로 채우지 말고 내 자식과 아내, 더 나가서 그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테니까 배를 채우는, 그리고 더 열심히 군생활 체력을 단련하는 거죠. 뼈를 강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마 본 교수도 군생활 하면서 누구한테 듣지는 못했는데 본 교수가 이제 기성세대가 됐고 젊은 세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급할 수가 없다. 진급은 정말 소수자만 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생활이 되게 해야 된다. 생활이 되게 해야 된다. 생활이 되게 된다. 생활이. 그래야 언제든지 정전이라는 게 무너지고 다시 전쟁이 왔을 때 이 진급이라는 것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부하들이 아니고 이미 그런 마음은 다 던져버리고 생활이 보장된 군인들이 국방을 위해서 전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승자 독식의 지금의 군 진급 제도는 전쟁을 준비하는 집단에게는 독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이런 진급에 목을 맸기 때문에 결국은 적법 절차?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호 존중? 역지사지? 개나 줘라. 진급이라면 초법 절차. 다들 그 유혹을 못 벗어나. 이해 가세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든 내가 진급만 할 수 있다면 적법 절차? 개나 주라고. 그래서 군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적법 절차의 정신에 따라서 상호 존중,
상호 조화를 위해서는 지금 누구도 지금 얘기하지 않는 지금 군에서 진급이라는 것에 목매고 있는 이 제도를 정말 선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진급이라고 하는 군인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강군이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한 거고. 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법 절차의 정신으로 보면 군의 사건, 사고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에 그런 글도 썼고 뭐 강의도 몇 번 했는데, 그리고 이것도 또한 본 교수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본 교수의 경험을 조금 얘기를 했지만 본 교수는 이런 생각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많이 채우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채우는 것.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채우는, 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상의 철학, 항상.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뭐 노져라, 뭐 대표적인 얘기죠. 그게 저 죽는 일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극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극대화시켜서는 자기도 파멸이고 옆에 사람도 파멸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좀 독특하게 이제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변호사도 약간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론 그게 지금의 시대에 또 트렌드일 수도 있고요. 6시 퇴근 시간 이후에 왜 나한테 전화하냐? 난 안 받아. 근데 좀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본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내일처럼 지금 도와달라, 뭐 그런 의미인데, 이 부분은 우리 그대들도 이제 나중에 부상안으로 가면 병사가 정말 자기는 자기 인생 전체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서 나한테 상담 오는 거 그렇게 비근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나를 찾는 건데, 내가 매몰차게 나는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 안 받습니다.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는 좀 이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만든 게 카톡이에요. 나는 카톡을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서 한번 좀 힌트 좀 얻기 바래요. 군생활 할 때. 물론 나하고 같이 있었던 팀원들에게는 그 설명을 다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많이 어렵죠. 왜냐면 카톡 뭐 밤 10시에도 울리고 새벽에도 울려요. 그 의뢰인의 그 질문 때문에. 그렇게 나름은 방식적으로도 의뢰인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고, 또 서면의 횟수, 서면의 내용, 특히 서면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중요해요. 관계가 틀어지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관계가 좋을 때는, 앞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엄청 싹싹해요. 엄청 따르는 것 같아요. 엄청 고마워해요. 그런 사람의 인간 유형이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면 반대로 공격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돼요. 본 교수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자, 그러면 그렇게 공격했을 때 본 교수는 한 번도 진정받아서 징계받은 적이 없어요.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진정을 지금. 배신감 느껴요. 마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사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절대 연민을 느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연민 느껴서는 안 돼요. 연민이라는 감정은 이 상하 감정이에요. 누가 누구를 연민을 주나요? 사람은 다 대등한 거예요. 내가 간부라고 병사라고 연민을 느낀다? 나중에 상처 입어요. 내가 상처 입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대등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더 주는 거죠. 내가 PX 가서 이 친구를 위해서 뭘 좀 더 사주는 거죠. 그거는 대등한 상황에서 내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본 교수가 살아보니까 반드시 나한테 피드백이 있어요.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병사를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병사가 폭행, 갑질행위 등등 나를 진정했다고 쳐봐요. 어떤 감정이 드냐? 배신감. 많이 느꼈어요? 본 교수도. 근데 그 배신감으로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대한민국의 현재의 사법 수준은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카톡이에요. 카톡. 카톡이라고요. 쭉 본 교수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던,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이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과정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죠. 옛날 방식이요. 때로는 뭐 담배 피면 담배를 피면서 야, 그때는 말이지.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좀 미안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병사가 됐든 하급자가 됐든 뭐 괜찮습니다. 또는 상담을 하면서 병사 얘기를 듣고 내가 정리했어요. 면담 기록해야 돼요. 면담 기록해야 돼요. 자, 이 경우는 이 사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문 증거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듣고 상대방 얘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담배 피면서 나한테 불명이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대방의 얘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록을 해뒀어요. 연통에다가 기록했어요. 옛날에 연통이라고 해요. 면담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 뭐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내 손으로 쓰는 거죠. 내 손으로. 이걸 전에서 들었다. 전문 증거라고 한다고요. 전문 증거는 증거의 꽝이에요. 꽝. 꽝이라고요. 상대방이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저 담배 피면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 그때 그 얘기 안 했는데요. 이래버리면 사법적 관점에서 증거 꽝이라고요. 증거 능력 없다고. 증거 가치 없다고요. 그런데 카톡은 뭐요? 상대방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의 얘기를 적죠.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적죠. 보세요. 중요한 거. 내가 뭐라 그랬어? 적법 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 상호 존중이라고요. 상호 존중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상급자고 하급자에 대해서 하더라도 하급자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카톡에다가 그것도 일과 시간에 해야겠죠. 좀 업무적으로 좀 일과 시간 안에 업무적으로 좀 뭐 여유 있을 때 어제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요? 관계가 파괴되기 전에는요. 100이면 99.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관계가 파괴되기 전에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괜찮아. 술 먹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지나가면서 담배 피면서 한마디 했는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했던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관계가 틀어졌어. 관계가 파괴됐어. 그럼 그거 가지고 공격한다, 이게. 그럼 본 교수가 보기엔 갈등 같지 않은 갈등이 되어서 본인도 파괴되고 군사력도 저해되고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 이게. 적법 절차의 정신으로 보면 상호 존중, 나는 대등하다 라는 생각으로 보면 아, 내가 좀 실수했구나. 그러면 문자를 보내란 말이에요. 물론 됐어. 끊어버릴 거야. 그건 민간인일 때고 그대들은 공무원으로서 지금 병사들의 예를 들어서 관리해야 될 병사들이 지금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난 널 끊어버릴 거야 할 수 없잖아. 그럼 옷을 벗어야지 뭐. 민간인 돼야지, 민간인. 나처럼 민간인 돼서 살던가. 그게 아닌 이상은 공직자로서 군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병사들로부터의 무슨 뭐 진정, 또 어느 정도 상사, 중사 상사가 돼서 또 새로 들어온 하사로부터의 진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바로 상호 존중 정신, 적법 절차. 아,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 네 얘기도 들어보자.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해라? 카톡으로 해라. 관계가 파괴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거기에 괜찮습니다. 한 줄 나올 거라. 그러면 그 갈등은 적어도 법률화 되진 않는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끝으로 이 부분은 지금 군 법무관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지금 옛날부터 행정법은 예를 들어서 뭐 형사법은 형법, 또 뭐 민사법은 민법, 이렇게 단일 법률이 있었어요. 단일 법률이. 단일한 어떤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었다고요. 헌법, 뭐 민법, 뭐 형법, 뭐 상법, 하여튼 이런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고, 이 기준이 되는 법률로부터 쭉 가지로 뭐 특별법이 있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행정법은 이상하게 그냥 개별의 법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행정기본법, 뭐 행정조사기본법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야전에 전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 법률이 생긴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지금 얘기할게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할 때 행정조사기본 법률이에요. 국회의원이 제정한 제9조 1항에 따르면 반드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찰 조사를 한다. 내가 감찰 조사 대상이에요. 징계 조사 대상이에요. 또는 부대에서 각종 조사 대상이에요. 행정조사 기본법이니까. 어떤 조사 대상이에요. 그럼 반드시 조사하는 측에서 당신 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사할 거니까 조사 일시 장소를 알려주는 요구서를 보내야 된다. 이거 의무라고, 의무. 그냥 말로 기바사 언제 와서 조사 좀 받지? 이런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조사 기본법. 그리고 출석 요구의 취지, 반드시 그 내용을 적어야 돼. 그리고 출석해서 진술해야 되는 내용, 이게 바로 조사의 핵심 내용이지. 일시, 장소, 방법의 피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 이게 법률화 되어 있어. 법률화.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또 하나, 행정기본법 22조 1항에 따르면 조사 내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행위의 동기가 뭐였냐, 왜 했냐, 목적이 뭐였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했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횟수는 몇 번이냐, 규칙 사유가 있었냐,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법 위반 상태의 해소와 시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등을 반드시 조사하게 돼 있다고.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피해자가 얘기한 내용, 이런 말 했어요, 이런 행동했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오히려 제가 그 행동을 했던 건요 이런 동기였고요, 당시 상황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면 변명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행정기본법 22조 1항에
조사 내용으로 의무화시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야전에 전혀 강조되어 있지도 않다. 끝으로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죄명일 텐데 정확히는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거예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또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뭐 이런 건데 하도 이 직권남용에 관해서 각 법원마다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직권남용을 적용하는 편차가.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요. 원래는 대법원의 사건을 상고하면 그 중에 일부, 뭐 3명, 4명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3명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면 전원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대법관 전원이. 이때 나온 의견이 뭐냐? 직권남용이란 절차에 관해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남용이다. 이거예요. 딱 지금 딱 야전의 현실. 그리고 본 교수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내용. 이게 지금 행정기본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야전에서는 전혀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 정리하면 본 교수가 지금 헌법을 해석하면서 특히 군 인권을 해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개인주의 아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개인주의 아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개인주의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권위주의 모습도 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 바람직한 인성은 나 고유의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또 군이라고 하는 공익, 특수성도 반영하는 군의 구속도 인정하는 인성.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인권교육할 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마치 개인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대한민국은 인격주의라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는 인격주의로 가면 마치 권위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양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득권층에 있기 때문에 본 교수가 강조하는 게 바로 적법 절차다. 적법 절차 원리다. 적법 절차 원리다. 이게.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가치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너의 생각이 우월한 게 아니다. 대등한 거다. 비교 형량하는 거다. 그리고 그 비교 형량하는 바로 틀이 그릇이 적법 절차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야전에 가서 병사들과 마찰이 생겼을 때 본 교수의 이 적법 절차,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서 카톡도 잘 사용해야 돼요. 일과 시간 이후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제기 당할 수 있어. 오히려 나는 의뢰인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내 퇴근 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그냥 계속 허용하죠. 물론 내 사건처럼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얼마나 노력한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어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그런 소소한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주면서 나의 생각대로 군생활도 하고 더 나가서 이 사회에 나와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위해서 더 큰 인재가 될 수 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예.